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경제학과 9학번 졸업생 이미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고요. 회담 세무회계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학교에서 홍보도우미를 뽑는다는 포스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도전했는데 그때 덜컥 합격이 됐어요. 지금은 포러스라고 하는데 제가 포러스 2기거든요. 거의 원조예요. 근데 거의 4년 정도 계속 활동을 했는데 TV에도 나가고 지면 촬영도 많이 하고 학교 홈페이지도 촬영하고 이러면서 또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학교 홍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수요와 공급, 통화, 환율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론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 경제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알게 된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경제신문을 볼 때도 이제 제가 다 아는 것들이니까 가독성이 되게 좋아지고 이러면서 흥미가 생기니까 이게 저한테 발전이 돼서 제 직업으로까지 연결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고를 졸업했는데 여대에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고의 확장선 그런 느낌인데 1학년을 정신없이 정말 놀고 보냈더니 2학년 때는 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연하게 이제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학과 왔으니까 이거랑 연결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공부량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주변에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도움을 줄 사람은 없으니까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과 동기 중에 한 명이 자기 사촌 오빠가 회계사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래. 친구가 돈도 많이 벌어. 그리고 합격하니까 학교에 플랜카드도 막 걸어줘. 이러니까 약간 난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약간 무식하게 덤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게 또 우연히 맞아떨어지게 제가 적성에도 맞았던 것 같아요. 과 공부한 거랑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제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회계사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학교들. 근데 그런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인맥이 없는 거죠. 초반에는 꼭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속상해하고 울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 거에 괜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나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다시 쌓이는 게 내 인맥이고 내가 잘하니까 별로 그거는 크게 저한테 핸디캡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후배가 끌어주는 거에서 되게 좌절감을 많이 느끼긴 했었어요. 또 혼자 헤쳐나가는 즐거움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학교 학생 중에 하나였으면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지 않았겠죠. 그때는 정말 고시반 이런 개념도 많이 없어서 저는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국서실에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는 잘 되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잘 하고 있나 비교할 사람도 없고 또 너무 막힌 데서 공부를 하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스터디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공부 스터디도 구했고 생활 스터디도 구했었는데 공부 스터디는 연세대에서 주로 했었어요. 저 말고도 5-6명 정도 조인해서 공부 스터디를 했어요. 진도를 정해놓고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요일에 모여서 서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걸 시간을 풀고 채점하고 서로 뭐 이거는 어떻게 풀었는지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런 스터디를 주로 했었고 생활 스터디는 이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같이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같이 쉬는 시간 수다도 떨고 이런 식으로 나랑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합격할 때까지 계속 생활 스터디를 했었어요.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스터디원들도 다 합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엔 다 저의 인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인맥을 쌓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인터넷 강의, 인강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이용 많이 했어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혼자 혹시 공부하는 학생들 있으면 약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나 혼자 이게 맞다고 계속 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푸는 게 맞는지, 나는 좀 잘 해가고 있는지, 내 속도는 맞는지 서로 이렇게 체크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일 자체에 대한 보람보다는 직업에서 오는 보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이제 결국 전문가로서 되게 대접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회계사가 하는 일이 되게 범위가 되게 다양해요.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다양해요. 정말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직업이 주는 매력적인 것 같고, 이직도 되게 쉬워요. 제가 원할 때마다 이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회계법인에서도 일을 하다가 대기업도 가봤다가 공기업도 가봤다가 다시 이제 개업도 해봤다가,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제 학교나 뭐 다른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직업 자체에서 쟤는 회계사니까 이 정도 일은 하겠지 하니까, 인성이나 그런 거에 문제만 없다면 이직은 정말 면접 같은 걸로 그냥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가끔 내가 뭘 하고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한 번에 붙은 게 아니고 저는 3번 만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떨어질 때마다 항상 그 땅굴을 파죠. 원서를 내죠. 공부를 안 할 거니까. 그러다 다시 공부를 해요. 이게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관심 가졌던 게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데 내가 강점이 있지 않나? 이제 회계사 공부도 했고 하니까 잘 됐으면 뭐 은행이나 금융공기업에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원래는 2번 만에 붙을 수 있었는데 보통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유예라고 해서 그때 합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코스인데, 제가 유예에 떨어졌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3차에 동차로 붙었거든요. 쉬지 못하고 풀로 2차까지 악셀을 쭉 밟아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일을 좀 봐줘야겠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일을 하느라 아이를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커온 순간들이 나한테는 연속성이 아니라 끊어지는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개업을 결심했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개업을 했어요. 그 개업을 한 지 이제 6년 차예요. 이제 이전도 했고,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이 맞을 정도까지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은 조금 있어요. 그게 올해 목표인 것 같아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내 아이랑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 이게 이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서 경제학과에서 그 수준을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더 욕심 부리면 시간이 엉망이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내가 너무 놀고자 하면은 또 어쨌든 차렸는데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라산이 보이는 아무래도 시작이 쉽고 금방 성장하는 게 쉬웠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맨땅에서 1등 했으면 자리 잡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3년 정도 됐을 때 이미 이 정도 되면은 잘 돌아가겠구나 했을 생각을 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저 사람 되게 스마트하다, 이런 사람이 계속 되고 싶어요. 독서하는 걸 좋아하는데 독서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어떤 전문직을 가지면 계속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공부는 하고 있고, 트렌디도 안 놓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MZ들 통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어쨌든 계속 MZ들이 오니까. MZ 직원들 이게 장단이 있어요. 자기 생각은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 돼버리니까 느낀 점은, 조금 공동체 의식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커온 방식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크니까. 근데 또 이해하면은 저도 편할 때가 있는데, 이건 여담인데, 제 친구 중에 세무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MBTI로 I예요. 직원들도 다 I인 거예요.
서로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계속 재택근무하고 그들은 만나지 않고 근데 너무 편하대요. 서로 그게 잘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워라밸이 좀 더 잘 맞아진대요. 출퇴근 시간이 어쨌든 세이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도 읽었었는데 제 인생책을 꼽으라면 양기자 씨의 모순이라는 책을 꽂아 요즘 다시 나오더라고요. 읽은 지가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뽑아서 읽고 있었거든요. 문체가 약간 옛날 문체긴 한데 내 20대 때 느꼈던 감정이랑 40대 때 읽어보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뭔가 더 와닿는 게 있다고는 해야 될까? 약간 그 엄마의 삶도 나와 있고 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계사 공부가 짧게 하면 1년, 길게 하면 정말 뭐 하는데 가는데 큰 각오가 없으면 일단 도전하기는 되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걸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직업이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맞다면 직진하는 게 맞죠. 근데 어설프게 발을 걸치면 정말 취업할 시기에 취업도 못하게 되고 그 시기를 애매하게 공부를 하다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생각해보고 도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저는 일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한 3년 정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휴학도 맞춰서 했고 학교 생활이랑 뭐 세부적인 일정을 짜졌어요. 저는 휴학을 1년을 통으로 하진 않고 2학기마다 그러니까 2번을 했어요. 총 1년을 했죠.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이렇게. 왜냐면 그때 시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공무원도 고등학생들이 도전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취업도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때도 기억이 나요.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왜냐면 회계사 합격자 발표가 나고 첫 출근은 제가 10월 1일에 했을 거예요. 전 이제 여의도로 근무를 했는데 하이힐을 신고 스커트를 입고 이제 나름 그 차도녀 스타일로 출근을 했을 때 여의도에 딱 내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차림으로 바쁘게 다니고 다들 이제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이제 그 속에 내가 일원이 됐다는 게 막 가는 길 내내 너무 뭐랄까 가슴이 이렇게 뻥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랬거든요. 처음 일을 저한테 맡기셨을 때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계속 찾아보고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는 완벽히 했다고 했는데 되게 어설펐던 거죠. 네. 사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1대1로 저한테 붙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 일을 리뷰 봐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많이 깨지고 많이 배웠죠. 그분이 진짜 실력자셨거든요. 결국에는 그분이 나중에 마지막 저 회계법인의 대표님이 되셨고 저랑 같이 올해 한 5, 6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정이 들었던 거죠. 제가 학점에 이렇게 목숨을 좀 많이 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학점을 잘 받으려고 학년을 좀 바꿔서 수강했던 것들이 있어요. 미시 같은 거를 4학년 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약간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어요. 4학년 수업을 들었는데 이 교수님이 약간 좀 어이없게도 보는데 좀 기특하게도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업이 어려운 수업은 아니거든요. 4학년 수업이 어려운 수업이 아니라 그때 그게 한국경제론이었나? 경제론 수업이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시나 통화 이런 거는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4학년 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점을 잘 받았던 비결의 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경영학과 교수님 중에 지금은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그 교수님이 재무관리 수업을 하셨는데 그때 너무 수업을 잘해주셔서 그걸 듣고 되게 재무관리의 그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확 와닿았다고 해나? 그게 저한테 나중에 회계사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간과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실력이 있으신 교수님들도 많고 교수님한테 들었던 것들이 다 어쨌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니까. 경영학과 수업을 좀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계사 시험이 1차 시험은 경영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에 있는 많은 과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내가 이렇게 듣는 수업들이 다 이제 시험 공부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점을 잘 받아두는 것.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회 나가서 큰 플러스 요인이 돼요. 여담이지만 저는 경제학과를 성적 우수로 졸업을 했거든요. 어느 기업을 면접을 봤을 때도 제 성적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네가 학교 생활을 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단적인 성적인 것 같고 복수 전공도 할 수 있으면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경제학과 학생은 경영학과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다 회계사 시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도 하는 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학교 생활 충실히 하는 거 그거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고 회계사 합격했던 사람들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무슨 책으로 공부했는지 이 사람들은 하루 시간을 어떻게 쪼갰었는지 이게 정말 잘 담겨있는 게 학교 수기거든요. 저도 합격 수기는 한 100편 정도 읽어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제이거든요. 하기 전에 다 읽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중복적으로 많이 썼던 교재나 공부 방법들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수기니까 그런 것 좀 읽어보고 시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까 말했지만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같은 과나 학교 친구들 중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카페 같은 걸 통해서 스터디원을 구해서 꼭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40년 좀 넘게 살았는데 단언컨대 제가 제일 잘한 일이 자격증을 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한테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저의 자부심이었고 앞으로도 저희 밥줄이기도 하지만 제 자부심이기도 해요.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게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내근직이 아니고 외근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할 일이 많다는 직업이죠. 외부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대인관계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기업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몇 시씩 일하고 또 옮겨가고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 직업이 되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냥 갑갑하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청춘의 어떤 일부분을 희생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의 100배 이상으로 나한테 보람을 주는 직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회계사가 수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공대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재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과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나 수학 좀 했다. 나 숫자 좀 좋아한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 학생들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성이들 내 후배들에게도 하지만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시간이 된다면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해보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남편이랑 자유로 되게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그때만 느꼈어요. 내가 20대 때 이걸 경험했더라면,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방학 때마다 그냥 배낭 메고 떠나세요. 물론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요즘은 보니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똘똘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너무 잘 돼 있고 하니까 여행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외국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여행도 다녀보려면 일단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영어 공부에 매진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 경험을 해보면서 해외에서 직장도 다녀보고 저는 이런저런 도전을 정말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 처음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 인생 끝났다.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더 끝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 20대잖아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뭘 해도 되는 나이예요. 내가 봤을 때는 늦는 나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도 많이 다녀서 시야도 넓히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정말 40대 돼서 후회를 안 할 수 있게. 그때 저는 왜 그렇게 20대 때 겁이 많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일할 기회도 있었는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 커리어를 더 이어 못 나가지 않을까? 영어가 안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았는데 가서 부딪혔으면 또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난 지금 이런 후회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그게 되게 많이 후회가 되거든요. 이제 3학년 때 공부를 하려고 시작하면서 너무 노잼이었던 것 같아요. 나 여행도 못 갔지. 그랬는데 올인했는데 떨어지니까 굉장히 허무함이랑 내 시간의 아까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휘몰아쳐서 왔고 또다시 일어서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다시 일어선 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 이제 되게 방황이 길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일주일 정도면 털고 일어서서 또 해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바닥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일어나서 하는데 또 떨어졌죠. 또 떨어졌을 때는 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 그래서 결국에 나를 다시 일으켜줬던 건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너가 이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10년이나 20년 뒤에 내 아이의 친구의 아빠가 엄마가 회계사래. 근데 내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못했던 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잘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안 흔들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 나도 그때 도전했었었는데 근데 결국엔 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제가 회계사 한 18년 차 정도 됐는데 이제 친구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일을 던져줘도 우리는 다 하더라고요. 그때 20대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줬을 때 되게 겁냈거든요. 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못하면 어떻게 했는데 근데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뭐 금방금방 다 해내는 거 보고 내가 이만큼 깨지고 배워서 이만큼 내가 실력자가 됐구나. 결국엔 내가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해본 건 처음이고 생각보다 떨릴 줄 알았는데 그 후배들이 웃으면서 앞에 있어줘서 말을 하긴 했는데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회계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드는 학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직업적으로 추천하는 직업이고 그만큼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과도 상관없어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아니어도 공부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